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men트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의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9개 명사를 소개하면서 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greement입니다. agreement는 동의하다, 찬성하다, 또 뭐에 부합하다 하는 agree, 동사 agree에서 출발해서 명사가 이제 agreement, 그러니까 동의, 찬성 이렇게 되겠죠. 부합, 뭐뭐에 일치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형용사는 agreeable, 동의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이런 파생어가 있습니다. 반대말은 agree의 반대말은 이제 disagree 해서 앞에 this가 붙습니다. disagree 하면 agree의 반대말이 되겠고요. 이거의 명사는 disagreement 해서 불일치, 의견이 차이 있음 이런 뜻이 됩니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할 때 이제 agree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한다 할 때 전치사를 with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땐 전치사 on이나 뭐뭐에 대해서 about를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don't agree with you on the matter 하면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ree는 누구누구에게 함께 의견을 같이 하겠다 할 때 전치사 with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때 on이나 about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I couldn't agree more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100%가 아니고 뭐 200% 찬성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I couldn't agree more. 이렇게 비교급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동의하다, 찬성하다 할 때 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acce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accede는 끝에 뒤에 이제 어근이 seed가 있는데 이 seed로 끝나는 단어들 또 모아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prove 하면 승인하다. 승인하려고 그러면 그 의견이 타당하니까 승인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찬성하다는 뜻도 있고요. approve. approval 하면은 이제 승인, 찬성, 허가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disapprove 하면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approve의 반대말. 그래서 찬성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동의하다, 찬성하다 하면 이제 assent, consent 둘 다 센트를 어근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명사로는 동의, 찬성이란 말이 되겠고요. 동사로 이제 동의하다, 찬성하다, assent, consent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반대말은 dissent,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concur도 있습니다. concur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일치하다가 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 또 일치하니까 동의하다, 또 동시에 발생하다.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해서 발생하는 concur가 있습니다. 이거의 명사는 이제 concurrence 해서 동의도 되겠고 의견 일치도 되겠고 동시 발생도 됩니다. 한번 소개를 했던 그런 단어들이죠. 계속해서 동의하다, 찬성하다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unanimous 하면은 만장일치의 하는 형용사입니다. unanimous. 이거의 반대말은 divided, 의견이 갈린. divide가 나누다 하는 동사고 divided는 나누어진, 그래서 의견이 갈라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unanimous, divided 이렇게 서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decline은 이제 거부하다, 줄어들다는 뜻도 있고요. 거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incline이 있는데 incline은 몸이나 내 마음이나 뭐 물건 이런 것들이 기울다 하는 뜻인데요. 마음이 기울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쪽으로 귀가 솔깃해서 좀 내 마음이 기울다 하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decline, 거부하다에 또 반대말인 incline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견에 좀 이렇게 기울다 하는, 그래서 몸도 기울일 때, 이게 몸이 좀 비스듬하게 기울일 때 또 inclin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is interest declined after some time 하면은 after some time, 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his interest, 그의 관심은 declined, 줄어들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거부하다 하는 뜻으로 he declined my offer, 그는 나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cline이 이제 줄어들다, 거부하다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ny도 있죠. 부인하다.
찬성하지 않다. 명사는 denial이 되겠고요. 또 거절하다도 있습니다. refuse, refusal, 명사는 refusal 되겠고요. 또 reject도 있죠. 거절하다, 부인하다 해서 rejection 하면 이제 거부, 거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refuse하고 reject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제가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그 손잡기를 거부했다 할 때는 refuse를 쓰면 되겠고요. 어떤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라 할 때는 reject, 제안을 거절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fuse하고 reject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exceed를 하면서 seed로 끝나는 단어들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seed로 끝나는 단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exceed는 동의하다, 찬성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좀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access가 있습니다. 명사 access는 접근 방법, 접근, 입장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온 또 형용사가 accessible 해서 접근하기 쉬운, 이용하기 쉬운. 그래서 exceed 동의하다, 찬성하다에서 나온 명사, 형용사가 좀 그 exceed 원래 동의하다, 찬성하다 하고는 조금 뜻이 달라져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cede가 있죠. concede의 앞에 있는 접두사 con은 완전히 라는 뜻이고요. seed가 이제 가다라는 뜻으로 어근의 뜻이 가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이 가다, 완전히 가다 해서 이제 인정하다, 시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또 concession, 양보, 인정이고요. interced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nter가 중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international,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inter가 중간에라는 뜻인데 intercede, 중간에 가다니까 이제 중재하다, 조정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명사는 intercession, 중재하다, 조정하다 하면 많이 쓰는 단어가 arbitrate, 또 mediate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중재하다, 조정하다, intercede, arbitrate, mediate 이렇게 쓰고요. 또 precede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앞서서 나가다, pre가 앞에, cede는 가다니까 앞서다, 먼저 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가 이제 설례, 전례, 이런 일은 설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설례라는 단어가 이제 precedent가 있고요. 또 이런 일은 설례가 없더라 하는 설례가 없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는 unprecedented 하고 씁니다. 단어가 좀 이상하게 변하는데 마치 president가 동사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끔 쓰는 단어입니다. 설례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우리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unprecedented 해서 설례 없는, 전례가 없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precede 말고 반대말이 이제 reced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이때의 re는 뒤로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다 하니까 멀어지다, 감소하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그때 이제 중간에 뭐를 하다가 회의를 중간에 쉬고 할 때 나왔던 단어죠. recess, 휴식, 휴회, 휴교, 학교도 쉬고 할 때 recess를 하고요. 또 불경기가 있었죠. recession, 후퇴도 되고 불경기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recede하고 recede 소개를 했었고요. 전에 또 concede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단어는 amazement인데요. amazement는 동사 amaze, 놀라게 하다 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amazement는 놀라움이 되겠고요. amazing 이란 형용사가 되면 끝에 ing니까 이건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놀라게 하는 이 되겠고요. amazed 과거분사가 되면은 과거분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되면 수동의 뜻이니까 놀라움을 당한, 아주 놀라운이 되겠죠. 그래서 amazing은 놀라게 만드는, 그 다음에 amazed는 수동의 뜻으로 놀라움을 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stonish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놀라게 하다, astonish. 그래서 명사는 astonishment, 그러면 놀람이 되겠죠. 놀람. 그리고 astonish도 현재 분사형으로 ing나 또 과거 분사형으로 ed를 붙여서 astonishing 하면 놀라게 하는 이 되겠고요. astonished 하면 놀라움을 당한 이 되겠습니다. aw도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심 이런 명사도 되고 또 경외심을 가지게 하다, 놀라움을 가지게 하다,
놀랍게 만들다 하는 그런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w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awful 하면 두려움, 경외심에서 출발해서 awful 되면 무서운, 끔찍한,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기분 나쁜. That's awful 하면 그 끔찍해, 안 좋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wesome 이라는 형용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훌륭한, 멋진, 아주 이건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O에서 출발해서 awful 하면 끔찍하고 나쁜 거고요. awesome 하면 아주 멋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를 써서 awed 하면은 이제 아주 놀라움을 당한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수동으로. 그래서 형용사형으로 awed 이렇게도 씁니다. impress는 인상을 주다라는 동사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는 impression, 인상입니다. 첫인상, 사람 첫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할 때 그 첫인상은 first impression, 첫 번째 인상해서 first impression이 되겠습니다. impression이 인상이고요. impressive 하면 인상적인이 됩니다. 그리고 shock, 충격이라는 명사도 되고 충격을 주다. 그래서 shocking 하면은 충격적인, 충격을 주는이 되겠고요. shocked 하면 충격을 받은, I'm shocked, 나 충격 받았어 이렇게 되겠죠. It's shocking 하면 그거는 충격을 주네, 되게 놀라운 거네 라는 그래서 항상 현재 분사형 ing가 되면은 능동이고 과거분사형 ed가 되면 수동이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urprise도 있죠. 놀람이란 명사도 되고 놀라게 하다. 그래서 surprising 하면 능동의 뜻이고 surprised 하면은 수동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stun도 있는데요. stun은 기절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놀라게 만들다. 기절하게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stun이 있고요. 이것도 stunning, stunne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stun 할 때 발음이 짧기 때문에 stunning, stunned 할 때는 n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mendment인데요. amendment는 동사 amend, 주로 법률 쪽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제 수정하다, 고치다 해서 명사는 amendment. 미국 사람들은 헌법, 수정 헌법 몇 조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정 헌법 5조, 그래서 fifth amendment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하여튼 주로 법률 쪽에서 쓰는 수정하다, 고치다가 있고요. 수정하다, 고치다는 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alter가 있고요. 바꾸다, 고치다. alteration 이 명사는 이제 옷 수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alteration이라고 많이 쓰고요. 변경, 개조라는 뜻입니다. alternative란 말도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로서는 이제 양자택일의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명사로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또 대안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lternative도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다 그러면 correct라는 또 단어가 있죠. correct는 형용사로 옳은, 똑바른, 바른 이런 말도 있고 또 동사로는 수정하다, 고치다가 됩니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그래서 명사는 correction, 교정, 수정이 되겠고요. correction을 하면 교정의, 수정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 같은 거를 이제 그 사람 들어가서 교정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correction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fix라는 단어도 있죠. 고정시키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고치다, 수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ixation 하면 이제 고정, 어디 딱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거고요. fixture 하면 고정되어 있는 물건, 설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mend는 이제 수선, 개량, 또 동사로 고치다, 수리하다가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amend도 이 mend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dify 한번 소개를 했었죠. 수정하다, 수리하다, 바꾸다, 고치다. 명사는 modification이고요. 또 그때 rectify, 오류, 뭔가 잘못된 거를 수정하다, 고치다 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다에 이제 modify도 있고 rectify도 있고 또 repair도 있죠. repair, 수리하다. 수리란 명사도 되고 수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beyond repair 하면 수리를 넘어선,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beyond를 뭐뭐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니까 수리 불가능한이 되겠고요. 또 개정하다, 수정하다는 뜻으로 revise가 있습니다. 명사는 revision인데요. 우리 뭐의 수정판, 개정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revision을 씁니다. 그래서 revise가 있던 거를 개정하고 수정해서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musement입니다. amusement는 즐거움, 재미가 있음 이런 뜻의 단어인데 동사는 amuse, 즐겁게 하다, 흥겹게 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amusement는 amusement park 이렇게 놀이공원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에버랜드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놀이기구들이 있고 한 그런 데를 이제 놀이공원 amusement park이라고 합니다. 이제 즐거움, 기쁨 하면 또 관련된 단어들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delight 하면 기쁨, 즐거움이란 명사도 되고 또 동사로 즐겁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elightful 하면 기쁜, 즐거운, 아주 기분 좋은, 유쾌한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entertain 한번 소개했었죠. 즐겁게 하다, 환대하다 해서 명사는 entertainment, 오락, 환대, 또 연예 뭐 이렇게 되겠죠. 연예계들. 그리고 interest 하면은 흥미, 관심도 있고요. 또 특이하게도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생기는 이자, 또 interes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로는 이제 흥미를 가지게 하다 해서 interesting, 또 interested 이렇게 능동, 수동으로 다 쓸 수 있죠. interesting 하면 그거는 재밌다 할 때 interesting이고요. 나 흥미가 생겼어 할 때는 interest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pleased 있습니다. please는 뭐 제발 이런 뜻도 있고요. 뭘 부탁할 때 제발 좀 해주세요 할 때 제발. 그 다음에 또 동사로는 기쁘게 하다, 흐뭇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도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pleasant 하면은 유쾌한, 즐거운 이란 뜻이고요. 명사는 pleasure 해서 즐거움, 기쁨 이란 뜻이 됩니다. pleasant는 유쾌한, 즐거운이란 형용사고요. pleasure 하면은 이제 즐거움, 기쁨이란 명사고 또 please에다가 pleasing 해서 하면 능동의 뜻이 형용사가 되고요. 또 pleased 하면은 또 수동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 뜻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rejoic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 rejoice는 중간에 보면 joy가 있죠. joi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joy, 기쁨, 즐거움, y로 변해서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joy의 동사가 enjoy, 즐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rejoice는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enjoy는 즐기다. 어근은 이제 joy, 기쁨, 즐거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뜻으로 짜증나게 하는 거. annoy,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예를 들어서 모기가 앵앵앵해서 막 이렇게 좀 옆에 모기 소리 들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annoy를 쓰면 되겠고요. 또 지겹게 하다, bore.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지겹다, 뭐 지겹게 하네 할 때 bore, 지겹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boring, bored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 지겹게 만드는 능동도 되고 bored, 지겨움을 당한 이란 수동도 되고요. 이번 단어는 announcement입니다. announcement는 공고, 발표, 널리 알림이란 뜻이고요. 동사는 announce, 발표하다, 고시하다. announce란 동사에서도 출발한 명사가 announcer, 발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비 뉴스 할 때 어나운서 있잖아요. 그 어나운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고 없는, 발표되지 않은 이란 뜻의 형용사는 반대를 뜻하는 on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unannounced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다, 고시하다, 널리 알리다 하면 이제 생각나는 문구들 그리고 또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bulletin board 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board는 판자, 널판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위원회 이런 뜻도 있습니다. bulletin 하면 이제 보고, 게시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뭐 대자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bulletin. 그 다음에 declare 선언하다, 공표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declaration이 있습니다. declare는 우리가 뭐 신고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세관 신고할 때 declare를 쓰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서 이제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세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관으로 갈 때 신고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죠.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또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통로에 보면 이제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다라는 통로가 있고 신고할 게 없습니다라는 통로가 있죠. 이렇게 간판들이 있습니다. Goods to declare 신고할 품목들. 그 다음에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게 없음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로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customs는 이제 세관이고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goods to declare 신고할 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통로로 따라가면 되겠고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통로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표하다 고시하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pronounce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음하다 무슨 소리를 내다 발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선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pronounce. announce하고 좀 비슷하죠. announce가. 발음이란 우리가 뭐 영어 발음이 좋니 나쁘니 뭐 할 때 pronunciation 이렇게 말을 쓰죠. pronunciation 해서 이것이 이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pronunciation 할 때 중간에 U로 변한다는 거 저도 이거 가끔 잘 틀립니다. 쓰다 보면 항상 철철 타자를 치다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쓰다 보면 항상 밑줄이 쳐지더라고요. 잘못 썼다고. 그래서 O가 아니고 U입니다. pronunciation 할 때. 그 다음에 ciation 할 때 또 I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명사로 변할 때 좀 단어가 철자가 조금 변하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언이란 pronouncement라는 또 명사가 있습니다. pronounce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발음하다가 있고 선언하다가 있으니까 발음은 pronunciation이 되겠고요. 선언은 pronouncem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ppointment입니다. appointment는 임명, 약속, 그 다음에 의사랑 언제 만나기로 한 그런 예약 이런 것들을 이제 appointment라고 하고요. 동사는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시키다 할 때 appoint를 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정하다도 appoint고요. 그래서 appoint에는 임명하다, 지명하다, 시간을 정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appointment, 임명, 또 약속, 예약,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은 disappoint인데요.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기대에 어긋나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임명시킬 거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disappoint 하면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하면 또 관련된 단어들이 assign, 배정하다, 선임하다, 정하다. 명사는 assignment, 배정, 할당, 또 숙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무, 정해주는 거니까 학교 숙제도 assignment라고 하고요. unassigned 하면은 이제 그 반대말이 되겠죠. 지정되지 않은, 할당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ignat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 행정부의 뭐 부처의 어떤 자리에 사장 자리에 뭐 부장 자리에 지명하다 할 때 designate 지명하다, 지정하다. assign, designate 다 비슷한 뜻이죠. designation 하면은 이제 지명, 지정이 되겠고요. 또 name이 있습니다. name은 우리 이름으로 잘 알고 있죠. 명사로 이름이 있고요. 형용사로는 또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할 때 name bran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이란 이름이 알려진 이란 뜻의 형용사도 있고요. 또 동사로는 이름을 짓다, 뭐뭐라고 이름을 짓다 라는 동사로 뜻도 있고요. 또 임명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name에도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로 이름, 형용사로는 name brand, 유명한 브랜드 하는 유명한, 그 다음에 뭐뭐라고 이름 짓다라는 동사, 또 임명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고요. name에서 나온 파생어들이 nameless, 이름이 없는 이 있고요. 또 namely 해서 즉, 소위, 말하자면 이란 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minate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후보자로 지명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 아카데미상 뭐 관련 기사를 보면 아카데미상 후보가 누가 됐다 할 때 그때 아카데미상 후보로 nominate 됐다 라는 말도 씁니다. 그때 nominate가 후보자로 지명하다.
그래서 명사는 nomination 하면 후보에 이제 올라감, 후보가 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ominee 하면은 추천을 받은 사람, 후보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discharg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명사로는 이제 discharge 하면은 이제 해임, 퇴출, 병원에서 퇴원, 뭐 방출, 이런 뜻이 되고요. discharge 하면 그 동사입니다. 해임하다, 퇴출시키다, 퇴원시키다, 병원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방출하다. charge가 우리 뭐 배터리 charge 시킨다 하잖아요. 그 charge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arge는 이제 배터리 차징 시키는 거고 discharge는 반대말이니까 charge를 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방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dismis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무시하다, 해고하다, 해임하다, 자리에서 너 물러나 하는 dismiss. 이거의 명사는 dismissal 해서 해산, 해고 이런 뜻의 명사가 됩니다. 이번 단어는 argument입니다. argument는 argue, 논쟁하다, 말싸움하다, 주장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argument이고요. 명사 뜻은 이제 논쟁, 말싸움, 주장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argue, 말싸움하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로 싸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하면 brawl 해서 시끄럽게 막 말다툼 하는 명사가 있고요. 또 동사로는 시끄럽게 말싸움하다 라는 뜻입니다. brawl. 그 다음에 conflict가 있고요. conflict가 강색 앞에 있으면 명사로서 갈등, 말다툼, 뭐 분쟁, 갈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conflict 동사로 하면 강세가 뒤로 가면 이제 대립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contradict를 한번 소개를 했었죠. contra가 반대의 뜻을 가진 접두사라고 그랬고요. dict는 말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ontradict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하다, 반박하다, 또 내가 했던 말에 모순이 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debate도 있습니다. debate는 이제 논쟁, 토론이란 명사도 되고 또 동사로는 토론하다, 논쟁하다. 또 관련된 것이 dispute, 논쟁, 논의, 분쟁이란 명사가 있고 논쟁하다, 말싸움하다. debate하고 dispute하고 좀 비슷한데 debate는 그래도 논쟁을 하는 거고요. dispute는 이제 싸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quarrel 있습니다. 말다툼, 그 다음에 말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말다툼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 동사 다 쓰입니다. quarrel.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말다툼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된 말싸움하는 관련된 단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arrangement입니다. arrangement는 배열, 정리, 정돈 이런 뜻인데 동사는 arrange, 배열하다, 정돈하다 라는 뜻에서 뜻으로 쓰이는 동사고요. 이거의 명사가 arrangement. arrange의 반대말은 이제 derange 해서 혼란시키다, 어지럽게 하다. 이거 여기서 나온 deranged 해서 혼란한, 정신없는, 미친 이런 뜻의 단어라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rrange, derange가 서로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열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한 그런 걸 또 관련된 단어가 neat 하면 말끔한, 세련된, 솜씨 있는 이런 neat가 있고요. 이거의 동사가 neat해서 깔끔하게 하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하면 또 관련된 것이 이제 organize, 조직하다, 체계화하다, 막 정신없는 거를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organize 란 동사가 있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organized, 정리된, 체계화된, 조직된, 그 다음에 명사는 organization 해서 조직화, 또 조직, 단체 이런 것도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관련돼서 이제 관용구가 sort 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법을 보면 예문을 보시죠. It took a long time to sort out the mess 하면 mess가 혼란, 엉망진창, 뭐 난장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the mess를 sort out 정리하는데 it took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rt out이 sort가 어떤 종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뒤섞여 있을 때 종류별로 정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 out이 정리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제가 제 상사랑 어떤 회의를 갔을 때 회의를 하고 나서 뭐
제 탁자에 이제 노트북도 있고, 뭐 서류도 있고, 뭐 메모지, 그 다음에 필기구, 뭐 등등 막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주섬주섬 챙기니까, 이거 소트아웃 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 라고 제 상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소트아웃이 이제 정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타이디업도 있습니다. 타이디업이 이제 어지러운 거를 이제 정리정돈하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 Let's tidy up these papers. 이 종이들을 좀 정리합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그 너서리 스쿨 유아원이죠. 거기 다닐 때 픽업하러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다 놀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tidy up, tidy up 하면서 그래서 그 tidy up이 이제 그런 막 어지러운 것들을 이제 제자리에 다 챙겨놓고 하는 그 정리정돈하는 것을 tidy u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order라는 이제 문구도 있는데요. 이게 order가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대로 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verything is in order 하면은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이 이제 sort out, 정리하다, tidy up, 정돈하다, 그 다음에 in order 하면 정리가 되어 있는 순서가 제대로 된 뭐 이런 뜻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assessment입니다. assessment는 이제 동사 assess, 평가하다. 또 평가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뭔가를 평가를 해서 그 땅 같은 걸 평가해서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ssess가 주로 이제 평가하다로 많이 쓰고요. 명사는 assessment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ess하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appraise, 평가하다, 감정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appraisal 해서 평가, 감정 이런 명사입니다. 또 estimate가 있죠. 한번 소개를 했던 단어입니다. 추정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estimate, 추정하다가 뜻이 강하죠. estimation 하면 이제 추정이 되겠고요. 판단하다, 평가하다 뭐 이러면은 이제 judge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판사, 심판, 재판장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동사로는 이제 재판하다. 재판을 하면 결국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다는 동사도 됩니다. judgment 하면은 이제 재판, 판단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판단하다, 평가하다 하면 rate도 있습니다. rate는 명사로는 비율, 속도 이런 뜻이 있고요. 명사는 그런데 동사는 또 평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이제 rating해서 등급, 평가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수미양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excellent, good, average, fair, poor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excellent는 이제 수가 되겠죠. 뛰어난. good은 좋은 애니까 아마 우가 되겠고요. average는 평균, 중간입니다. fair는 상당히 괜찮은 뜻 같은데 이게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fair가 되겠고요. 그럭저럭한 거죠. poor는 이제 가난한,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나쁜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미양가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excellent, good, average, fair, poo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평가하다가 evaluate가 있는데요. evaluate는 value, 가치에서 출발해서 가치를 evaluate, 평가하다란 동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명사는 evaluation 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ment로 끝나는 명사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